안녕하세요. 제가 수학에 진심이어서 수학 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아이들 수학 공부 시킬 때 엄마표 수학을 하는 것이 좋을지, 인강 들으면서 홍공을 시킬지, 과외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학원을 다니는 것이 더 나을지 가보지 않은 길을 매일 그려보면서 만약 이랬다면 하면서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저도 모든 과목에서 그런 상상을 늘 하는데요. 수학 과목에 있어서는 본의 아니게 엄마표 공부와 홍공, 그리고 인강을 통한 홍공, 과외와 학원까지 다양하게 경험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극히 주관적인 저와 아이들의 다양한 수학 공부 방법에 대한 후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전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꽤 많았기 때문에 교육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신경을 많이 썼지만 교육과 학습은 조금 다른 영역이더라고요. 그래서 학습이라는 영역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학습관이라는 것이 교육관과는 조금 다른 행동 강령같이 느껴졌었는데요. 각 과목의 행동 강령을 모두 세웠었습니다. 그 중에서 수학 과목은 과도한 선행은 하지 말고 선행이 될 만큼 진도가 나가게 되면 진도보다는 재학년에서 확장할 수 있는 다른 영역의 공부를 추가하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초등학교 출발할 때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 생각이 조금씩 변해서 많이 달라진 것도 같은데 풀어볼게요.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엄마표 수학이 시작되었죠. 말 그대로 한 학기 정도 예습을 하면서 엄마가 선생님이 되어주었습니다. 연산 학습지를 하나 병행하면서 개념 응용서와 사고력, 그리고 심화서 한 권을 풀면서 오답 노트까지 꼼꼼히 풀었는데요. 오답풀이에서도 틀리는 문제가 있으면 다시 익히고 저에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넘어가는 시기였죠. 학원을 다니지 않고 그렇게만 하면 시간 여유가 많아서 진도가 많이 나가질 수도 있는데 그때는 수학책 등을 읽는 시간에 할애를 하고 선행을 달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연산은 되는 대로 진도를 나가서 계산할 때의 자신감을 쌓아갔고요. 연산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제각각 다르던데요. 전 수학에서 연산이 꽤 중요한 주춧돌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연산 학습지를 하면서 고등 과정까지 마쳤었는데요. 초등 고학년 때쯤 돼서는 빠르고 정확한 계산 실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 눈에 띄어서 칭찬을 받는 일이 많았고 친구들도 벌써 다 풀었다고 하는 반응을 해서 좀 짜릿했었습니다. 시험 시간에는 검산을 여러 번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요. 연산을 꾸준히 해두었던 덕분이라 생각했었습니다. 반에서 수학을 잘하는 아이로 인식되니까 수학 부심이 생기면서 점점 수학이 좋아졌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에게도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연산 학습지를 시작할 때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어떤 목적으로 하는 공부인지를 말해주었더니 여행 갈 때도 챙겨가면서 밀리지 않고 지금껏 잘 해주고 있습니다. 얘기가 연산으로 좀 빠져나왔는데요. 다시 중심 잡겠습니다. 첫째가 초등 고학년일 때도 그랬고 둘째가 초등 고학년인 지금도 같은데요. 초등 고학년이 되면 직접 설명해주는 엄마표 수학에서 홍공으로 변화를 주었습니다. 개념을 스스로 읽고 이해한 후에 문제를 푸는 건데요. 전 하루에 할 분량, 한 달에 할 분량들을 체크해주고 다 풀어온 문제집을 채점도 합니다. 틀린 문제는 다시 시간을 주고 풀게 하면서 개념을 다시 보면서 풀어보라고 하는데요. 그랬을 때도 틀리거나 전혀 모르겠다고 별표해 놓은 문제들은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풀어보게 하고 저에게 설명을 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죠. 5학년인 요즘은 저에게 설명을 한 문제들은 해답지 필사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거나 좀 다른 풀이법들을 익히기도 하고 서술형에 대한 대비도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5학년부터는 문제집에 문제를 풀지 않고 노트에 정리하면서 풀게 하고 있고요. 사실 재학년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 중고등학교 공부를 위한 연습 단계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그 필요성을 아이에게도 거듭 이야기해주면 거부감 없이 따라오더라고요. 초등 고학년 때가 되면 다니지 않던 친구들도 이제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아이들은 그러지 않은 거죠.
스스로 개념을 읽고 이해할 수 있고 계획에 맞게 문제풀이를 하고 모르는 문제가 하나도 없도록 확인하고 넘어가는 공부, 그리고 식을 세워서 풀이 과정을 정리할 수 있는 공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원을 다니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학원에 다녀도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으려면 먼저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것이 몸에 배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아이가 홍콩을 하니까 엄마표 수학 때보다 편해질 줄 알았는데 채점하고 약간의 설명을 덧붙여주고 저에게 하는 문제풀이 설명 들어주고 오답노트 만들어주는 일정도 꽤나 빡빡하더라고요. 쉬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홍콩을 하는 초등 고학년 때는 개념서와 응용서 그리고 심화서를 풀게 하는데 심화서의 문제는 될 수 있으면 끙끙거리고 풀 수 있도록 시간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학원 다니면서는 시간이 넉넉지 않아서 잘 할 수 없는 방법인데 초등학교 홍콩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산학습지도 당연히 함께 하는데요. 그래도 저학년 때보다 진도가 빨라지더라고요. 초등 고학년 때는 아이가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진도를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저학년 때처럼 굳이 진도를 제한하지 않는 거죠. 이미 몇 년 동안 함께 공부하면서 아이의 스타일도 파악되었고 어느 부분을 더 세심히 공부해야 하는지도 알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간을 갖지 않으면서 공부하니까 속도가 붙더라고요. 당연히 학년도 올라갔고 그만큼 문해력도 키워졌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렇게 하다가 첫째는 중학교 과정이 시작되면서 인강을 들으며 홍콩을 했습니다. 중학교 과정 정도는 엄마표로 다시 돌아가서 개념 설명을 해줄 수도 있고 초등 고학년 때 익힌 홍콩으로 스스로 개념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 왜 인강을 함께 했냐면요. 어른들이 보기엔 그리 다르지 않고 어렵지도 않지만 아이들은 중학교 수학, 고등학교 수학이라는 이름만으로 겁을 먹잖아요. 보이지 않는 문턱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문제집도 딱딱해 보이고 글씨나 숫자도 작아지니까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인강을 들으면서 홍콩을 하기 위해서 교재도 스스로 정하고 인강도 선생님 몇 분 추천해 줬더니 본인이 정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잘 진행되는 것 같더니 연산 학습지로 이미 다 풀어본 것인데도 그 낯설다는 느낌이 크니까 진행이 아주 더디더라고요. 인강은 강의 수가 꽤나 많아서 처음 개념을 잡으려고 꼼꼼히 들으려 치면 시간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성실한 성격의 아이는 강의를 건너뛰고 싶지는 않은데 모두 다 들으려니 혼자 문제풀이할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뭔가 일방적인 방식의 강의도 좀 불편하다고 했고요. 아직 효율적인 시간 배분이나 중등 이상의 공부 방법이 익숙치 않은 아이에게 너무 모두 맡겨놓은 것이 아닐까 싶어서 아이가 혼자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살짝 도움의 손길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과외 선생님을 모셨죠. 함께 공부해본 경험이 있는 익숙한 엄마가 설명해 줄 수도 있지만 중학교 수학 공부를 했던 경험이 30년도 훨씬 넘은 사람의 설명보다는 요즘 수학 공부의 흐름을 잘 알고 있는 선생님의 설명이 더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과외를 시작한 더 큰 이유는 과외 시간과 커리큘럼 그리고 선생님을 모두 아이와 제가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었어요. 저희는 균형 잡힌 수학 공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외 시간은 일주일에 2번을 했고 시간은 1시간 30분으로 최소한만 했습니다. 선생님은 꼼꼼하고 개념 설명을 깔끔히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선택했고 수업 시작 전에 과도한 문제풀이를 해주시지 말고 개념 설명을 주로 해주시되 상위 학년이나 상위 개념에 연계해서 큰 그림을 그려주시는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문제풀이 과제는 양을 꽤 많이 주시라고 했고 다음 수업 전에 채점과 오답 처리까지 모두 해놓겠다고 했고요. 채점과 오답풀이는 저와 했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엄마표 수학을 할 때처럼 아이가 잘하거나 어려워하는 부분을 제가 아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어느 부분을 좀 더 다져주셨으면 좋겠다 상의할 수 있었고 이어지는 커리큘럼을 아이와 선생님 그리고 제가 함께 짤 수 있었습니다. 과외하는 것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단점도 있었는데요. 아이는 정말 꼼꼼히 과정을 해결해가고 있었는데 진도가 좀 더딥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군지여서 더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 심화서를 풀었다 해도 뭔가 상위권이나 극상위권으로 가기 위한 준비가 약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던 중에 아이는 중학교 1학년 말에 학원을 다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학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공부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내신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해주는지도 궁금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 의견을 곧바로 들어줬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아이는 자기주도로 학습을 하는 연습을 줄곧 해왔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본인의 공부 스타일은 어떤지, 문제풀이 속도는 어느 정도인지, 잘하는 영역과 좀 부족한 영역은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은 목적성 있게 학원을 활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이는 중소형 학원도 아닌 대형 학원을 원했습니다. 중소형 학원은 왠지 과외와 비슷할 것 같기 때문이라면서요. 그렇게 대형 학원을 다닌 지 지금 6개월이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대형 학원을 정말 선호하지 않았거든요. 여러 명을 앉혀놓고 양지르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들었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아이가 뭔가 변화를 갖고 싶어하고 아이만큼이나 저도 아이의 현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조금 다녀보고 아니면 쉽게 다시 방향을 조절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정도 지난 지금 제 생각이 꽤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분명 엄마표 수학이나 홍공이나 그리고 과외만큼 꼼꼼하고 세심하게 맞춤형 개념 이해나 강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희처럼 학원 다니기 전에 기본기가 잘 다져져 있고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아이라면 어느 시점엔 대형 학원이 트리거가 되어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작년까지 오답 노트 만드는데 엄마인 제 시간이 정말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오답에 오답까지 했었기 때문에 문제집이 늘어날수록 정말 오답 노트에 깔려 죽을 정도였어요. 근데 대형 학원에서는 강의를 해주시는 선생님 이외에도 오답 노트를 만들어주거나 문제들을 재편집해 주시는 조교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대형 학원의 시스템에 맞춰서 그리고 단연간의 자료들을 가공해서 강남, 목동 등의 학군지 기출문제들까지 아우르는 방대한 양의 문제들을 제공해 주더라고요. 저도 꽤나 부지런히 문제들을 모으고 편집해서 제공했다고 자부했는데 학원에서 준비해주는 그 양은 정말 저 혼자 할 수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처음엔 수학은 건너뛰기가 안 된다, 꼼꼼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던 저로서는 과제가 많은 것, 그리고 너무 많은 문제를 아이에게 쥐어주는 것도 맞듣지 않았습니다. 좀 더 적은 양을 풀더라도 모르는 것 없이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긴 하지만 경험해보니까 기초가 잘 잡혀있는 상태라면 그 방대한 양의 문제풀이 안에서 오답 체크를 여러 번 꼼꼼히 하게 되더라고요. 기술적인 풀이라는 부분이 상승하면서 한정되어 있는 시험 시간 내에 검산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게 되었고 킬러 문제에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됐습니다. 대형 학원의 공부 방식도 활용하기에 따라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아이도 늘 혼자 공부하다가 다른 친구들과 다양한 풀이 방법을 공유하고 얘기 나누면서 수업 듣는 학원의 방식도 꽤 흥미롭다고 하고요. 지금까지 수학 공부를 할 때 엄마표 수학과 홍공, 그리고 인강을 통한 홍공, 과외, 학원을 활용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초등 저학년 때는 엄마표 수학 공부를 하면서 아이를 제대로 파악하는 시간을 갖고 초등 고학년 때는 홍공으로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키우게 하면서 엄마는 채점과 오답풀이로 아이의 상태를 계속 점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스텝에서 그대로 홍공이 아이에게 좋을지, 인강을 듣게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과외나 학원을 가는 것이 더 나을지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무엇보다 자기주도 학습 습관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선택이어도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아이는 고등학교에 가서는 다시 홍공으로 돌아가서 최대한 공부 시간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생각이 어떻게 달라질런지 모르는 일이지만 내가 그 방식에 따라가지 않고 내 공부의 그 방식들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어떤 공부 방법이라도 후회가 남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